정시의 사주명리 275강은 사주의 정격이 아닌 외격에 속하는 인기 용백격 사주, 그리고 자요 사격, 구진 덕이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품성이 많은 만큼 그 품성을 나타내는 격국도 많아서 정격이 아닌 외격에 속하는 별격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선 격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사주 구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찾아서 생년 월일시와 남녀 구분, 그리고 음력, 양력도 구분하여 만세력에 입력하시면 자기 사주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격으로서는 10번째 시간인 인기용백격, 자요사격, 구진덕이격 사주체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용백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기용백격입니다. 이 인기용백격은 정격이 아닌 외격, 즉 별격에 속하는 사주 구성의 하나로서 임진일주의 하나며, 또 임진일주가 팔자에 진토를 많이 볼 경우입니다. 이 팔자에서 많이 본다는 의미는 3개 이상을 볼 경우를 말하여 임수일간의 지지에 진토의 평관을 3개 이상 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토의 습토가 창굴하게 되면은 마른 땅의 건토를 도청하게 되어서 술토를 불러들인다는 논리입니다. 술이 건토 마른 땅인 이유는 그 속에서 정화의 불을 내장하고 있기에 마르다는 것입니다. 정화의 불은 은은한 별빛이거나 촛불일 수도 있으며 용광로의 강렬한 화기일 수도 있기에 이 술토가 마른 땅 건토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인기용백격의 글자의 의미 중에서 기의 자는 말탈기이기에 오하인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또 용의 등을 타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두 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자의 뜻은 도충되어 오는 술 속에 있는 정화가 있음을 알고 표현한 논리로 보이는 것은 정화가, 즉 오화가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화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로 말과 용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거나 후자의 용만을 의미하거나 진토가 많으면은 술토를 도충하고 그 속에 오화의 관점을 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임수일간이 진토가 많으면은 술토를 도충하게 되고, 이 도충되어 온 술토 속의 정화가 재물을 의미하여서 재화가 풍족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인기용백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충하여 얻어진 정화가 다시 명조 내에 임목을 만나면은 인호술로 삼합으로서 허합을 이루게 되어 비록 허합이지만은 제의 국을 이루어서 대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인의자가 없는 명조는 소부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진토가 많으면은 관으로 기격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진토는 불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목과 진토가 똑같은 비율로 있다면은 부와 기를 동시에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임진일주가 진토를 3개 보고 재성인 병화와 그리고 관성인 무토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이고, 또 계묘시에 난 경우입니다.
자기 한 임진일주는 재와 간인 무토와 병화를 동시에 보아서 인기용백격으로는 격이 파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진토의 간이 축술미로 혼관이 되지 아니하였기에 흔들리지 않고 한자리에서만 신보한 명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묘시에 생하여서 인식보다는 재를 이루는데 조금은 불리한 명조가 되었습니다. 인시가 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인오슬로서 인오 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화와 무토를 투출시켜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재관으로 확실하게 표명한 명조가 되겠습니다. 천간에 재와 간이 있다면 인기용백격으로는 파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운에서 진의자를 형충하게 되면 주류를 이루는 진의 일기의 손상이 확실하게 되어서 이때는 흉이 커지므로 미리 방비하여서 흉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진토를 형충하는 자가 운에서 올 때는 미리 방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방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요사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요사격입니다. 정격을 제외한 외격인 별격의 또 하나의 격으로서 자요사격이 있습니다. 이 별격, 외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주격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인간사의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내용을 정격 몇 개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외격, 별격의 범주에 집어넣어도 또 다른 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멀리서 불러와 쓸 수 있다는 허자의 논리로 보이는 자요사격도 외격, 별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자요사격은 갑자일주가 갑자시에 출생한 경우에 자중에 있는 계수가 사중에 있는 무토를 동경하여서 암합의 무게합을 하여서 화기를 일으키고 무게합화하여서 화기를 일으키고 이 화기가 동기 내에 있는 사중의 병화와 더불어서 병신합의 기운을 유발하여서 멀리 있는 유중에 있는 신금을 부를 수 있다는 논리로서 암합이 자구에 있는 같은 기운과 합하여 도충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암합 동기 도충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불러온 신금의 자는 갑일간에게는 정관이 되고 없는 정관 신금이 도충으로 허자가 생겨나 발동하게 되니 정관이 길신으로서 힘을 쓰게 된다는 허자의 논리입니다. 이 자요사격은 갑자일 갑자시에 태어나서 고위직에 오른 명주의 입장을 설하기 위하여 생기는 논조로 보이고 이는 자수가 사화를 바라볼 때 요합한다는 자요사격이 된 것입니다. 이 명조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명조 내에 관살이 없어야 하고 또 자사가 요합하기 위해서는 축토나 해수나 오화의 자가 명조 내에 있다면은 만일에 축은 자축으로 진행하려 하고 또 해수는 사화를 충해서 불꽃을 약화시키려 하고 또 오화는 사오의 방국을 얽혀서 합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요사격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자요사격은 암합을 이룬
기운이 무게합화입니다. 암합을 이루는 기운이 동기병화와 힘을 합쳐서 멀리 있는 신금정화를 불러 병신합으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불러다 쓸 수 있기에 정관이 없는 명조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설의 논조가 되겠습니다. 이 자요삭격은 천간의 칠사를 만나면 격이 파하게 되고 경신금이나 신유의 금운을 만나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관이 중첩되기에 관살이 힘을 발동하면 일간이 관살로 인해서 힘들어진다는 논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요삭격도 어디까지나 간목일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봄철에 난 경우에는 일간이 왕성하여 관살을 중히 쓸 수도 있고, 만일에 겨울철의 갑자의 일주라면은, 갑자의 자요라면은 동량으로 쓰임을 다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 고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구진덕위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진덕위격입니다. 연해자평의 구진덕위격의 논조를 보면은 이 구진은 무토나 기토를 의미하며, 또 이들이 지지에 해묘미 목국을 만나 관을 보거나 또 신자진 수국을 만나 재성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진덕위격의 일주로는 무인, 무자, 무신, 기묘, 기해, 기미 일주에 해당하며, 이 일주들이 형충이 되거나 일간에 비교하여 살이 강한 것을 꺼려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삼명통이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삼명통이에서는 이 구진덕위격을 중앙에 속하는 무기토를 구진덕이라 하여 근한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주로는 무인, 무진, 무자, 무신, 기묘, 기해, 기미 일주에 해당하며 모두 자하에 재관인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신앙하여 관이 때를 만나면 기하게 되고, 재가 때를 만나면 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상관이나 급제를 보지 않아야 묘하다고 하였습니다. 형충과 살이 왕한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이러하면 도리어 재앙을 일으키며 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은 삼명통해와 연해자평이 똑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무기토가 구진으로서 왕하다면은 지지에 임묘가 있으면 좋으며, 지지에 진, 묘, 미가 있거나 해자를 상봉하는 경우 매우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일간 무기토가 재관에 작하면은 구진덕이라 하고, 재관이 있으면 조정의 반열에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75강으로 인기용백격, 또 자요사격, 구진덕위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